여러분들은 성수대교 사건을 어떻게 기억하고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이번 창의 콘크리트 경연대회에서 성수대교 붕괴 사고를 건축적 검토 방식인 7스텝 가이드로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저희가 재해석한 성수대교를 만들어본 서원대학교 건축학과 김현준, 임서연입니다. 먼저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7스텝 가이드에 대하여 설명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의 붕괴는 하나의 문제에서만 발현되지 않습니다. 여러 다양한 문제들이 절충되어 발생하게 되는데요. 7스텝 가이드는 어느 한 관점에 치우치지 않고 다양한 관점에서 해당 사건을 바라보며 7가지 가이드를 통해 체계적으로 분석 및 해결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공학적 사고 과정입니다. 이제 성수대교 붕괴 사고로 들어가 볼까요? 성수대교 붕괴 사고는 1994년 10월 21일 성수동과 압구정동을 연결하는 성수대교에서 중간 교량인 상부 트러스 48m가 붕괴한 사건으로 49명이 한강으로 추락하는 사고로 이어진 사건입니다. 이 비극적 사건을 분석하기 위한 첫 번째 스텝으로 스테이 프로그램, 윤리적 문제를 명확히 말하는 단계입니다. 저희는 크게 두 기관의 문제점을 가져와 보았는데요. 첫 번째로 건설업체는 그 당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 재료의 품질 저하, 공기 단축과 같은 무리수를 두며 건설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정부기관은 하자 민원이 꾸준히 있던 교량임에도 불구하고 정기검진을 진행하지 않고 민원 묵살을 하는 아쉬운 태도를 보였습니다. 또한 당시 중점 교량에 관련한 정밀진단 관련 법률 또한 미비하여 대교에 정확한 진단을 하지 못했음이 붕괴라는 참사를 불러오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스텝으로 책 팩트, 사실관계 검토를 하는 단계입니다. 첫 번째로 사건 하루 전과 1시간 전에 다리의 붕괴 조짐에 관한 민원이 있었으나 철판만 덧붙인 후 민원을 묵살하였습니다. 두 번째, 콘크리트 교각을 수중에 세운 뒤 미리 짠 트러스를 그 사이에 올리는 구조인 게르버 트러스 구조는 통행량이 많아지면 쉽게 무리가 가는 구조입니다. 또한 공법 특성상 이음새 부분의 용접이 매우 중요하였는데 구멍을 매우 크게 뚫어놓고 속을 채우지 않는 빈 껍데기 시공 등으로 붕괴 사고를 부추겼습니다. 세 번째로 당시 사회적 특성이 경제개년 5개발 계획 등 빠른 시간 내에 국제 정세를 바로잡기 위해 외관만 갖출 뿐 제대로 된 검토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는 잘못 계산된 사업 검토로 인해 건설비 부족으로 이어졌습니다. 세 번째 스텝으로 아이덴터파이 렐러번트 팩터즈, 관련 요인 조건을 특정하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해당 붕괴 사고 이후 생겨난 시설물 안전관리 특별법에 대하여 어떠한 부분이 어떻게 변하게 되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건설 후 20년이 지난 교량만 정밀 진단하며 성수대교는 단 한 번도 정밀 진단을 실시한 적이 없었습니다. 현재는 시설물 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정기점검은 연 2회 이상, 정밀점검과 정밀 안전진단은 등급에 따라 1에서 3년마다, 4에서 6년마다 실시하여야 합니다. 둘째, 이음새 용접이 중요한 게르버, 트러스 구조이지만 용접 불량으로 인한 붕괴 사고였던 만큼 현재는 법률에 따라 교량이 끊어지더라도 한강으로 떨어지진 않도록 이중 안전장치인 낙교 방지턱을 설치하고 내진 1등급 설계 실시해야 합니다. 셋째, 성수대교의 붕괴 원인 중 하나인 설계 허용 중량을 추가한 중장비 차량의 이동과 과다한 차량 통행으로 인한 피로 파괴를 방지하고자 현재는 모든 교량이 총 중량 43톤을 통과할 수 있는 정도의 교량 설계를 하도록 법으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스텝으로 디벨로프 리스트 오브 옵션즈, 취할 수 있는 행동을 고안하여 리스트업하는 단계입니다. 꾸준한 교통량이 있고 많은 하중을 많이 받는 교량인 만큼 요즘엔 교량의 모니터링 시스템을 많이 설치하는데요 하여 크게 두 가지 정도 모니터링 시스템에 대해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구조물 건전성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입니다. 교량의 이곳저곳에 센서를 심어서 교량의 움직임, 능력, 온도 변화 등을 장시간 측정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기록, 분석하는 시스템으로 다양한 센서가 필요하여 초기 투자 비용은 높은 편입니다. 인천대교, 이순신대교 등 규모가 크고 중요도가 높은 대형 교량이나 케이블 교량 등에 많이 설치됩니다. 두 번째로 스마트 센서 및 AI 기반 실시간 위험 감지 시스템입니다. 이 기술은 IoT 기술이 적용된 스마트 센서와 AI를 활용하여 재해나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균열과 같이 교량에 위험한 증상이 나타났을 시 즉시 알림을 보내거나 AI 기반의 예측을 통해 특정 패턴의 이상 징후를 미리 예측도 하는 것에 특화된 시스템입니다. 클라우드 기반의 기술로 대체가 가능하기에 초기 비용은 낮은 편입니다. 송도 바이오 산업교, 백석대교 등 인천 시내 5개 교량처럼 비교적 최근에 건설되거나 재정비된 교량에 아이온 센서가 설치되어 AI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스텝으로 테스트 옵션즈, 대체안을 검토하는 단계입니다. 첫 번째 안은 현수교입니다. 현수교는 다리의 양 끝에 높이 솟은 주탑을 세우고 주탑과 주탑 사이에 아주 굵은 쭉 케이블을 연결하고 이쭉 케이블에서 수직으로 여러 개의 작은 행거로프를 내려뜨려 다리 상판, 길을 매단 형태의 교량입니다. 현수교는 초장대 경관에는 효율적이지만 거대 앵커리지가 필요하여 넓은 부지가 필요하고 이에 따라 건설 비용이 높습니다.
또 공사가 복잡하며 주 케이블 보수엔 전문적 지식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안은 사장교입니다. 사장교는 다리의 상판을 높이 솟은 주탑에서 비스듬히 뻗어내린 여러 가닥의 케이블로 직접 지탱하는 형태의 교량으로 마치 텐트가 여러 개의 폴대로 직접 지탱되듯이 케이블들이 다리 상판을 직접 잡아당겨 지지하는 교량입니다. 사장교는 중 장대 경관에 효율적이고 개별 케이블 교체, 외관 점검 용이합니다. 또 요구 현수교와는 다르게 앵커리지가 필요 없기에 부지 면적이 비교적 적습니다. 하지만 건설 비용이 상대적으로 높고 공사가 복잡한 것이 특징입니다. 여섯 번째 스텝으로 Make a Choice Based on 1로 스텝 1부터 5까지의 스텝을 검토하고 그 결과로 해야 할 행위를 결정하는 단계입니다. 먼저 스텝 1에선 윤리적 검토로 건설업체와 정부 기관에 대해 다루었고 이에 해결책으로 스텝 3의 시설물 안전관리 특별법 법 개정, 스텝 4의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국민의 관심으로 이 윤리적 사건을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스텝에선 그 당시 민원 묵살과 게르버 트러스 구조에 대해 다루었는데요. 이는 더욱 주기적이고 정밀한 안전진단과 스텝 5에서 다른 새로운 교량 구조인 현수교 사장교로 대체한다면 이를 해결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하여 스텝 5의 대체안을 검토하며 저희가 재해석한 교량의 구조는 사장교로 콘크리트 조형물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7번째 스텝으로 저희의 작품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저희는 콘타 제작 후 캐드와 스케치업을 통해 23cm의 교량 거푸집을 제작을 하였습니다. 사장교의 핵심인 사선으로 길게 이어진 와이어는 거푸집에 구멍을 뚫어 미리 스텐 와이어 로프를 끼워둔 뒤 물시멘트비 40%의 시멘트 페이스트로 교량을 제작하였습니다. 타설하며 인장력을 버텨줄 교량의 기둥과 바닥판 철근을 철 와이어로 제작하여 배근하였습니다. 배근하였던 와이어는 교량 밑으로 서로 묶어 인장력을 주어 마무리하였고 레진으로 강의 표현, 조경 표현으로 서울숲과 공원들, 라인 테이프로 길을 표현하여 작품을 완성하였습니다. 90년대를 충격에 빠뜨린 성수대교 붕괴 사고는 예견된 인재였습니다. 최근까지도 벌어지는 교량 붕괴 사건 등 계속해서 일어나는 인재로 인한 붕괴 사고를 막기 위해선 우리들의 관심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성수대교 근처엔 성수대교 위령비가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본 시간 동안만이라도 추모하는 시간을 가지는 건 어떨까요? 다시 한번 성수대교 붕괴 사고로 희생된 희생자들을 추모하며 작품 소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